벌써 12월. 올해의 마지막 달이 시작됐어요. 12월이 되면 또 조심해야 되는 질병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12월이요. 일단은 추우니까 뭐 독감 같은 거 조심해야 되고 길에서 혹시 넘어지면 또 다칠까. 예,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 바로 슬관절의 날, 즉 무릎 관절의 날입니다. 맞다. 또 이제 무릎 관절의 날을 이제 12월에 정한 이유는 아마 이것도 한몫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12월은 무릎 관절염으로 인한 수술 환자가 가장 급증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아우, 아프다. 세상에. 현재까지 1,800만 원이 넘는 질병 가계부가 발생하셨는데 저는 가장 눈에 띄는 게 비용도 비용이지만 수술을 진행하신 게 있거든요. 저거 어떤 수술일까요? 관절 내시경 수술이란 무릎에 또 연골 조각 같은 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조각을 제거할 때 이제 그런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관절 내시경 수술을 받으신 걸로 봐서는 관절 손상도가 아마 심한 상태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아마 퇴행성 관절염 진단도 받으셨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추측해 주신 대로 아마도 관절염이 꽤 진행된 상태가 아닐까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이 족저근막염은 관절염 환자에게서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족저근막은 발 뒤꿈치뼈에서 시작해서 발바닥 앞쪽, 발가락 기저 부위에 붙어있는 족저근막에 염증이 생겨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인데요. 근데 이게 또 장기화되면요, 발목 관절 통증 또한 유발할 수 있습니다. 관절염은 통증도 통증이지만 또 다른 문제점이요, 한 번 발생하면 다른 관절에도 여파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무릎에서 생긴 관절염이 다른 관절에도 여파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이 신체가 움직이는 모든 곳에는 관절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무릎, 어깨, 발목, 손가락을 비롯해서 우리가 누워서 가만히 잠을 자는 순간에도 이 내부 장기를 둘러싼 관절들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모든 관절에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모든 관절에 또 관절염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사실 좀 안 믿겨요. 자, 위기의 주부님이 당뇨병과 고지혈증도 있으시거든요. 관절염이 있을 경우 당뇨병, 고지혈증을 비롯해 고혈압 등의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이 높아지는데요. 그 이유가 관절염에서 발생하는 염증 매개 물질 때문입니다. 염증 매개 물질은 처음에는 염증 발생 부위에만 국한되다가요, 시간이 지나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온몸을 공격하거든요. 다른 관절에도 염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관절 통증을 느끼는 기간이 늘 수밖에 없겠죠. 이 통증이 얼마나 극심한 건지 알 수 있도록 통증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어요. 말기의 관절염 통증은 바로 9.1점이었습니다. 그만큼 관절 통증이 얼마나 심각할지가 알 수 있었던 거죠. 그 관절 통증이 왜 극심할 수밖에 없는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예시를 한번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관절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석골을 뼈라고 가정하고요, 이 사이에 있는 치즈를 연골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연골의 두께 2 내지 3mm 정도로 엄청 얇아요. 이 치즈가 보통 1m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치즈를 한 3장 정도 겹치신 거군요. 우리가 평소 걷고 뛰는 등 자유롭게 움직이는 동작을 할 때마다 이 연골이 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근데 만약에 연골이 달아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싫어. 아파. 오, 말도 안 돼요. 어떡해. 너무했다. 근데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에는요, 여성들에게 유독 취약한 질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이유가요, 바로 연골을 지탱해주는 연골 세포 활성에 영향을 주는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절은 젊을 때부터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죠. 진짜, 어우.